예,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또 관심 섹터 종목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외국인들 파니까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었었는데요. 네. 예, 뭐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죠? 예. 쉬는 구간 나올 수 있어도 크게 쉬지 않을 겁니다를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9월 첫 거래일 올랐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8월 마지막 거래일 올랐던 부분 뱉은 폭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연속성 경계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우려는 뭐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일 뭐 빠진 시장에는 빠진 시장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어제 뭐 하락 사유로 든다라고 하면 뭐 다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뭐 9월 5일 또는 6일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늘상 아침 방송에서 네. 말씀드리는 건 이 뉴스 몰랐던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뭐 다 알고 있었던 뉴스잖아요.라는 부분이고 이제까지는 장군하면 멍군이 바로 나왔어요. 뭐 340억 달러 발표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340억 달러, 뭐 160억 달러 맞아 발표되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160억 달러 이렇게 발표가 똑같은 사이즈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거는 2천억 달러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6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군 멍군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기준으로 뭐 수출 총액이 양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때릴 수 있는 폭은 600억 달러를 더 때리게 되면 작년에 뭐 한 1,300억 달러, 1,500억 달러 정도 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다 관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번에 2천억 달러까지 해도 작년 5천억 달러 중국에서 사줬으니까 절반 반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때릴 게 더 남아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흘러가면 사실 뭐 좋은 뉴스 아니지 않느냐. 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유예 기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유예 기간쯤에서 중간 선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최악의 케이스만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날 증시 밀리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어제 장중에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2%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종가는 또 다 잡아당겨 놨어요. 네. 네. 마이너스 0.17%거든요. 그래서 전일 장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뭐 우리 국내 증시를 조금 건드렸고 그 부분이 중국 증시는 채워내면서 끝을 냈지만 우리 증시는 힘이 좀 딸렸던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성 떨어지면은 시장 탄력이 떨어지니까 어제는 뭐 최근 거래일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 힘이 좀 강했었던 거래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위안화 가격이 6.82 나오더라고요. 달러당 6.82 위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그 시장 분위기에서도 원달러는 또 빠졌어요. 물론 간밤 NDF에서 2원대 다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시장 정말 불리하게 보면은 환율 튀어오르죠. 근데 환율 어제 장중에는 좀 올랐습니다만 다 뱉으면서 지금 차트 나오네요. 다 뱉으면서 끝을 냈는데 과연 뭐 위험하게 봤으면 환이 마지막에 내릴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료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먼저 시장 얘기 좀 하고 예. 요즘에 뜨거운 업종이죠.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네. 자료 보시면은요. 과거 방송에서도 제가 위안화 바로미터 의견은 뭐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 딱 하나죠. 예, 위안화 가격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 좀 나오면 뭐 신흥통화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물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은 쪽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하자라는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저기는 많이 망가진 통화죠. 그러니까 통화로서의 정상적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평균값 계산할 때도 그래요. 극빈값들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편차가 크게 평균값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는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걷어내고 계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쪽들에서는 약세는 약세인데 지금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보는 약세보다는 훨씬 더 폭이 작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수급이 개선을 되기 시작했고 이 수급 개선되는 그림 쪽에서 대한민국이 아웃퍼폼을 내기 시작했고 전일은 뭐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고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저점 대비 반등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오르고 끝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 낙폭 이제까지의 낙폭 아니었고 언더퍼폼으로 가득 차 있었던 주식시장이 소위 반등을 채우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반등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하는 게 맞는 그림 아니겠느냐. 우리가 추석 연휴 이제 지나고 있을 때 뭐 중대한 뉴스 하나가 지나가죠. 9월 FOMC가 우리는 추석이라 쉬는데 미증시에서는 FOMC가 개막이 될 텐데요. 그러면 추석 연휴 딱 끝나고 나면은 이 개장 첫날서부터 추석 연휴 이후 개장 첫날서부터 9월 FOMC 결과를 보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보게 될 텐데 먼저 가이드 한번 세워보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물가 데이터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원 CPI니까 미국 거죠? 네, 미국 거고요. 뭐 음식료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제외한 근원 물가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뭐 그림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 다 YOY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비 금액들이에요. 전년비 이 상승률이면은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반영될지 사실 모르는 거고 이 폭 내에서 막 4%, 5% 막 이렇게 가는 그림은 사실 안 나오고 중심선 2%로 놓고 좀 넘을 때도 있지만 좀 안 될 때도 있고 소위 등락이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에서 살짝 넘어가 있는 물가값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연준 이 금리 인상의 이유가 됩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꽂히냐는 겁니다. 뭐 PCE 같은 경우 물가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등락을 보이는 게 정상적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YOY 값으로 작년에 기저를 반영했었던 부분들이 플러스로 꽂히는 거고 지금 높은 부분이 내년 되면은 역기저로 반영이 될 텐데 과연 여기서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몰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엿볼 수 있는 게 이번 9월 FOMC예요. 9월 FOMC에서 과연 점도표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지금 현재 6월 달에 준 점도표 대비해서 지금 OIS라 그러죠.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이라 그래서 하루짜리 이 금리로 계산하시면 그냥 시장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준이 얘기하는 금리하고 금리 전망하고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 금리 예상치하고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둘이 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 조정을 해야 돼. 시장 금리가 올라가든지 연준의 가이던스가 내려오든지.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의 금리단이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다소 앞서 나갔던 연준의 이 눈높이가 떨어질 가능성 이쪽으로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는 트럼프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저금리 선호할 줄 알고 파월을 뽑아놨더니 쟤는 성장 공포증이 있나? 왜 되자마자 저렇게 금리를 잡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림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보다 시장에서 예측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 연준의 눈높이가 떨어질 가능성이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8월 증시 누가 봐도 부진했는데 뭐 초반까지는 부진했잖아요. 중반 이후서부터 제대로 된 반등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7 그리고 8월 초 요 증시가 누가 봐도 부진한 증시였는데 그거를 채워가는 8월 중순 이후의 흐름 그리고 9월 증시의 흐름 이쪽으로 무게를 계속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오비락이라고 이제 MSCI 중국 에이즈가 추가 편입 거래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삼성전자가 2% 하락했는데 그 얘기는 뭐 어제 이미 하고 하셨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그렇죠. 뭐 향후에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미 지나간 얘기 가지고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사실 8월 마지막 거래일에 할 얘기는 이미 다 시장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그렇죠. 자, 섹터 얘기 또 종목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엔터주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뜨거운 섹터 가운데 하나이고요. 뭐 연일 방탄소년단 BTS의 빌보드 차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한류가 다시 바람이 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뜨거운 이슈인데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싸게 거래될 수 있는 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싸게 거래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이 레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30배 주는 게 맞냐? 40배 주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30배도 싸지 않은 밸류에이션이고 40배도 싸지 않은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30배를 줬는데도 너무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40배를 줬는데도 더 줘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사실 엔터주라는 게 사람 장사하는 데인데 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는 시각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 고밸류 안 주면 어디다 줍니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 아니고 과거 뭐 YG 엔터나 뭐 SM이나 뜨거웠던 시절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때 다 더 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번 긴 차트로 한번 뭐 월봉으로 뭐 한번 보시면은 한번 날아가던 주가가 제대로 꺾이는 거 보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기간의 횡보, 뭐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서야 이제 다시 머리를 좀 물론 뭐 사드 영향 이런 것도 물론요.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우여곡절을 반영했었던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이거 더 줍시다, 덜 줍시다 이 얘기는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깔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뭐 논의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오늘 엔터주에서 얘기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S&P하고 이제 MSCI가 공동으로 개발한 GICS라고 있어요.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이 스탠다드라 그래서 이 산업 분류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1개의 섹터에 24개의 산업 그룹에 68개의 산업으로 분류를 해 놓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래소도 이거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GICS 산업 분류에 따라서 에너지, 소재, 산업재, 뭐 소비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 밑에 산업 그룹이 또 이제 쭈르르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종가 기준으로 9월 종가면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먼저 이 구축해 놓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10월서부터는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등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통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통신업종은 뭐 비중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통신업종에다가 SNS 더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 기준으로 보죠. 뭐 페이스북도 있을 거고, 뭐 트위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터테인 들어갑니다. 뭐 넷플릭스 들어갈 거고, 뭐 월트 디즈니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미증시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 비중이 9% 된다 그러네요. 작지 않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다 IT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IT에서 비중 빠져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비중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T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빠지는 거, 뭐 알파벳,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있을 거고요. 뭐 소비재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빠지는 거. 뭐 여기는 뭐 타임워너도 있을 거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등치 큰 애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으니까 작지 않은 변화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가 결국은 중요하겠죠. 지금 MSCI가 편입한 국내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종목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있고요. 여기서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그 종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네이버 있고요. 카카오, 넷마블, 제일기획, NC소프트, 펄어비스, CJENM, 카카오엠 이렇게 지금 8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커지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마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나올 텐데 지금 통신 서비스 쪽으로는 비중이 2.5입니다. 거래소고요.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반영하고 나면 6.7% 비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쪽 섹터에는 매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코스닥 여기는 더 심해요. 코스닥은 지금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비중에서 커뮤니케이션 sek터 비중이 11%로 높아집니다. 그럼 과연 좀 전에 불러드린 그 종목들이 채워지면서 이 포지션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채워지는 종목들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다. 그러면 앞에서 소개했었던 이 그림에서 다시 보죠. 그럼 미국을 참고로 했을 때 IT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빠지는 거 있었고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빠지는 게 있었으니 지금은 우리 쪽에서는 그 그림 아직 없지만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엔터주가 빠진다.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엔터주 한번 얘기해 보시죠. SM, YG, JYP 이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반영된 게 최근의 상승 모습 아니겠느냐. 그러면 섹터 분류를 앞두고 이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일 거고 돈이 들어가서 정해져 있는 쪽 말고 더 사는 쪽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쪽이 될 거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들 수급을 뭐 필두로 해서 수급 개선이 나온 거 아니겠냐. 물론 여기 이게 다가 아니죠. 네. 뭐 사드 얘기도 있었고 뭐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뭐 아티스트들의 얘기도 있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 섹터 분류의 이 리밸런싱을 앞두고 상당 부분 먼저 포트폴리오에 좀 선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분류한 거라 그러셨죠? 처음 말씀하실 때? 네. S&P하고 MSCI가 공동으로 개발한 거고 네. 우리나라 거래소도 요 기준에 따라 이 스탠다드에 따라서 네. 산업을 분류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 훨씬 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감성적으로 한류가 이렇게 뜨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이제 섹터의 변화가 일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MSCI 지수 쫓아하듯이 기관들이나 그렇죠. 이런 쪽에 이제 비중들을 산업 분류가 네. 하나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채워야 되는 비중이 예.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뭐 좀 전에 불러드린 네. 8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요.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엠, 뭐 펄어비스, NC 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커진 파이에 더 들어가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얘기 나올 거 아니냐. 그게 예. 미리 좀 수급의 그러니까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구조적인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뭐 개인들이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게요. 아직 한 달 남은 이슈니까요.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이슈일 수도 그러네요. 있고요. 네. 뭐 이제까지는 뭐 사드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게요. 10이 반영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2, 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까지 진행된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 얘기가 뭐 50이 반영됐는지 70, 80이 반영됐는지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플러스 수급에 예. 서 있는 섹터인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통신주 가운데서도 LGU 플러스가 MSCI 들어간다고 다시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요인들로 수급적 요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엔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그 내용 생각해 보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어요. 간만에 파는 걸 좀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 욕을 그렇게 하다가 맨날 팔아제낀다고. 네.
이제 한동안 사니까 또 외국인 따라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제 하루 파니까 또 돌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급 주체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기조적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매도 1일차였고 오늘 연속성 부분 체크해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전서부터 시장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쉬어봐야 얼마 안 쉬겠지만 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어제 증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도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